안녕하세요. 설레임 한 스푼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 지역에서 듣고 있나요? 산책을 하시면서 출퇴근을 하시면서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도서관의 공기는 잔잔했지만 그 고요 속에는 수많은 작은 소리가 스며 있었다. 누군가 연필을 긋는 소리, 책장을 넘기는 바스락거림, 창문을 스치는 바람의 가벼운 울림. 그 사이에서 수연은 깊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밤새 과제를 마치느라 지친 눈꺼풀은 버티지 못하고 내려앉았고 노트 위에 펜을 든 손은 조금씩 기울어지고 있었다. 책상 위에 쌓인 책들 위로 봄 햇살이 흘러들어 종이 냄새와 뒤섞였고 순간 그녀는 꿈과 현실 사이 어딘가에 잠겨 있었다. 그때였다. 저 괜찮으세요? 낯선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울려왔다. 수연은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바닥을 가리키며 손에 책 한 권을 들고 있었다. 책 떨어졌어요. 그제야 수연은 자신의 무릎에서 미끄러져 내려간 교재가 바닥에 놓여 있음을 알아차렸다. 황급히 몸을 숙여 책을 받아들며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아, 감사합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서려는 듯 했으나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혹시 경제학 개론 수업 듣지 않으세요? 수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낯설지 않은 얼굴이었다. 늘 강의실 창가에 앉아 조용히 필기하던 학생. 이제야 기억 속의 실루엣과 눈앞의 얼굴이 정확히 겹쳤다.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셨어요? 그의 눈가에 장난기 어린 빛이 스쳤다. 출석할 때 이름 불리잖아요. 수연 씨. 잠시 뜸을 들이더니 낮게 웃으며 덧붙였다. 이름이 참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수연의 볼이 붉게 물들었다. 단순한 말이었지만 어쩐지 진심이 담긴 듯한 울림이 있었다. 그녀는 대꾸하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지만 그 순간 마음속에 작은 떨림이 파문처럼 퍼져나갔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강의가 끝나면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쳤다. 처음에는 우연 같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은 묘한 약속처럼 느껴졌다. 나란히 앉아 책을 읽고 서로의 노트를 비교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어느 날은 근처 카페에 앉아 커피 향을 마시며 강의에 관한 토론을 이어갔다. 햇살이 창가에 길게 들이울 때 수연은 종종 그를 흘깃 바라보았다. 책을 읽는 그의 옆모습은 집중하면서도 차분했고 눈빛에는 묘한 힘이 있었다. 그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안정을 느꼈다. 그때는 몰랐다. 그 작은 만남이 언젠가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헤매는 사랑으로 이어질 줄은. 그리고 국화꽃 향기 속에서 다시 떠오르게 될 줄은. 병실 안 공기는 늘 일정했다. 희뿌연 하얀 벽, 냉정하게 울리는 기계음, 차갑고 건조한 공조기의 숨소리. 수연은 그 속에서 그의 손을 감싸 쥐고 앉아 있었다. 창밖 정원에는 국화꽃이 만개해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흔들리고 그 향기는 창틈을 스며 병실 안까지 들어왔다. 그 향기는 이상하게도 위로이면서 동시에 상처였다. 희성이 혼수 상태에 빠진 건 교통사고 때문이었다. 그날 밤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도로 위는 물기를 머금어 반짝였고 신호등 불빛은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길게 퍼져나갔다. 차 안의 라디오에서는 흐릿하게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빗방울 소리에 묻혀 점점 흐려졌다. 희성은 핸들을 꽉 잡고 전방을 주시했다. 갑자기 마주오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들이닥쳤다. 브레이크 소리, 번개처럼 튀는 헤드라이트 불빛, 금속이 부딪히는 굉음. 순간의 충격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수연은 그때 퇴근길 지하철 안이었다. 낯선 번호가 휴대전화 화면에 떴고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환자 가족분이시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주셔야 합니다. 순간 세상이 얼어붙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숨이 막혀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다.
형광등은 필요 이상으로 밝았고 공기에는 소독약 냄새가 강하게 퍼져 있었다. 복도 바닥에는 빗물에 젖은 신발 자국이 늘어서 있었고 그 끝에서 들것이 휙 지나갔다. 피로 얼룩진 희성의 얼굴. 감겨있는 눈, 흘러내리는 붉은 흔적. 두부 손상 심합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수술 준비하세요. 낯선 목소리들이 뒤엉켜 공기를 가르며 튀어나왔다. 수연은 입을 틀어막았다. 울음이 나오려 했지만 목구멍은 차갑게 막혀 있었다. 의사가 종이를 내밀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고 이름을 쓰는 순간 눈물이 떨어졌다. 겨우 몇 글자를 적는 데 걸린 시간은 5초 남짓이었지만 그녀의 삶이 무너지는 데는 그 5초면 충분했다. 빨간 불빛이 켜진 수술실 문 앞에서 그녀는 끝없이 시계를 바라보았다. 초침 소리는 날카롭게 귀를 찔렀고 분침은 도무지 움직이지 않았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의사는 무거운 얼굴로 나타났다. 수술은 마쳤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졌다. 혼수 상태라는 단어가 폭탄처럼 가슴에서 터져나와 이후의 모든 소리를 잡음으로 바꿔버렸다. 사람들의 발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울음소리까지 전부 흐려졌다. 그날 이후 계절은 바뀌었지만 수연은 여전히 그날의 응급실 한가운데에 서 있는 듯 했다. 창밖 정원의 국화꽃은 지금도 피어 있었지만 그 향기는 언제나 그녀를 그날로 데려갔다. 병실은 여전히 차분했다. 들리는 건 규칙적으로 뛰는 모니터 음과 가끔 창문을 스치며 들어오는 바람 소리뿐이었다. 하얀 커튼, 무채색 벽, 흰빛의 형광등. 이곳에서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였다. 수연은 의자에 앉아 희성의 손을 감싸쥐었다. 살아있으면서도 대답하지 않는 그 손.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체온은 언제나 그녀를 흔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람의 몸은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대.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방안을 채웠다. 근데 나한테는 그 물이 단 1%만 있으면 돼. 그게 바로 너니까. 말은 다짐 같았고 기도 같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사고의 장면이 또다시 스쳐 지나갔다. 빗길 위에서 튀던 전조등 불빛, 금속이 찢어지던 소리, 쏟아지는 빗방울 속에서 울리던 구급차 사이렌. 그날의 냄새와 소리가 병실의 기계음과 겹쳐졌다. 수연은 고개를 저으며 눈을 떴다. 창문이 열리며 국화꽃 향기가 스며들었다. 그 향기는 사고 직후 응급실 바닥에서 맡았던 차갑고 날 선 소독약 냄새와 대조를 이루었다. 그때 그녀는 알았다. 향기는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품고 있다고. 희성아, 그녀는 그의 손을 더 꼭 잡으며 속삭였다. 내 목소리가 내 안에서 파문처럼 번지길 바라. 아무 소리도 없더라도 언젠간 내가 대답해 줄 거라고 믿어. 병실은 조용했다. 그러나 그녀는 대답 없는 침묵 속에서조차 희망의 파문이 퍼지고 있다고 믿었다. 기억나? 여름밤에 우리 강가에 갔던 거. 수연은 희성의 손을 매만지며 속삭였다. 여름밤에 기억 별빛이 쏟아지는 여름밤. 희성은 조약돌을 집어들더니 힘껏 던졌다. 돌멩이가 강물 위에서 3번, 4번, 5번 튀며 원을 그렸다. 수연은 손뼉 치듯 웃음을 터뜨렸다. 와, 어떻게 그렇게 잘해? 희성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연습하면 돼. 근데 중요한 건 몇 번 튀었냐가 아니야. 돌멩이 하나가 물 위에 어떤 흔적을 남기느냐지. 그 말은 그때는 농담처럼 흘러갔지만 지금의 수연에게는 기묘한 울림으로 남아있었다. 그래서 난 지금도 내게 계속 말을 해. 내 목소리가 파문처럼 내 안에서 번지기를 바라면서. 바람이 불어 국화꽃 향기가 들어왔다. 순간 그 향기는 또다시 플래시백을 불러왔다. 빗길 위 사고 직후 희성이 실려 들어오던 들것, 흰 시트 위로 번져가던 붉은 얼룩. 모니터의 삐삐 소리가 강가의 파문과 겹쳤다. 수연은 눈을 감았다 뜨며 그 장면을 떨쳐내려 했다. 겨울의 기억, 겨울도 기억나? 첫눈 오던 날. 그날 밤 도시는 눈송이로 가득했다. 수연은 발을 헛디뎌 미끄러졌고 희성은 황급히 손을 잡아주었다. 조심해. 내가 잡고 있잖아.
그 목소리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오래 지켜주겠다는 약속처럼 들렸다. 그 손의 따뜻함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러나 곧 기억은 사고로 겹쳐졌다. 병원 복도에서 떨리던 손, 이름을 적던 순간의 싸늘한 펜촉. 그 차갑고 떨리던 손의 감각은 겨울에 따뜻했던 손과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수연은 눈가에 눈물이 맺히자 손등으로 닦으며 말했다. 내 손은 그때 참 따뜻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조용할까? 봄의 기억 그리고 봄에는 꽃잎이 흩날리던 봄날,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희성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년에 여행 가자. 꽃이 피는 나라든 눈이 내리는 나라든 어디든 좋아. 수연은 웃으며 장난스럽게 대꾸했다. 정말? 약속이야? 응, 약속. 그의 눈빛은 장난이 아니라 진지한 다짐이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이며 낮게 말했다. 그 약속, 나 아직도 기억해. 그러니까 내가 돌아와야 해. 약속은 지켜야 하잖아.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크게 흔들리며 국화꽃 향기가 진하게 들어왔다. 그 향기는 마치 추억과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처럼 병실을 가득 메웠다. 수연은 희성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다. 처음 만난 날 내가 내 이름을 예쁘다고 했잖아. 그 말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어. 그러니까 제발 내 목소리에 답해줘. 그러나 병실 안에는 기계음만이 이어졌다. 수연은 눈을 감았다. 그 침묵 속에서도 그녀는 확신했다. 기억의 조각들이 희성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깨어나기를, 언젠가 하나로 이어지기를. 가을이 깊어가면서 정원의 국화꽃은 절정을 맞았다. 꽃잎 하나하나가 노랗게 빛났고 바람이 불면 파도처럼 흔들렸다. 그러나 그 향기는 병실 안에서는 다르게 느껴졌다. 더 진하고 더 무겁고 마치 이별의 예고처럼. 수연은 담당 의사의 호출을 받고 의사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차트가 놓여 있었고 모니터에는 차가운 수치들이 빼곡했다. 의사의 표정은 담담했다. 환자분의 상태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춘 뒤 의사는 무심하게 덧붙였다.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은 작습니다.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 말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떨어졌다. 수연의 귓속에서 메아리치며 반복되었다. 마음의 준비, 낮을 가능성 준비. 그 순간 그녀는 몇 달 전 응급실에서 들었던 단어를 떠올렸다. 환자는 혼수 상태입니다. 그때도 지금도 단어 하나가 세상을 무너뜨렸다. 복도에 나오자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수연아, 내 인생도 살아야지. 너만 이렇게 붙잡고 있어도 달라지는 건 없잖니. 며칠 후 동료들도 비슷한 말을 했다. 내가 정말 대단하긴 해. 근데 이제는 좀 마음을 편히 가져야 하지 않을까? 너무 오래 붙잡고 있지 말고 보내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들의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체념이었다. 수연은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말들이 귀에 맴돌았다. 보내줘라, 놓아줘라. 모두가 그렇게 말했지만 그녀의 가슴은 도리어 더 강하게 저항했다. 밤이 되면 흔들림은 더 깊어졌다. 불 꺼진 병실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 사고 당일의 장면이 파도처럼 몰려왔다. 빗길 위에서 울리던 충격음, 들것에 실려 들어오는 희성의 피 묻은 얼굴, 의사의 차갑던 목소리. 그 기억이 현재와 겹쳐졌다. 지금 눈앞에 있는 희성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고 그 손은 미동조차 없었다. 결국 어느 날 밤 수연은 무너져 버렸다. 그의 손을 붙잡고 얼굴을 묻은 채 억눌렀던 울음을 터뜨렸다. 혹시 내가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해? 울음은 멈추지 않았다. 목이 타들어가는 듯했고 어깨는 끝없이 떨렸다. 눈물은 그의 손등을 적시며 흘러내렸다. 하지만 긴 울음 끝에서 수연은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내가 숨 쉬고 있는 한 나는 포기하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 안에는 이상하게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다. 창문이 흔들리며 국화꽃 향기가 더 짙게 스며들었다. 그 향기는 마치 흔들려도 괜찮아,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라라고 말하는 듯 했다. 수연은 눈물을 닦고 다시 그의 손을 꼭 잡았다. 희성아, 나는 끝까지 기다릴 거야. 그러니까 제발 돌아와 줘.
그날 밤 국화꽃 향기는 유난히 오래 남았다. 저녁 무렵 병실은 고요에 잠겨 있었다. 창밖 하늘은 붉게 물들며 하루를 마감하고 있었다.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며 부드럽게 펄럭였고 국화꽃 향기가 방 안 깊숙이 흘러들었다. 수연은 창가에서 국화꽃 화병에 물을 갈았다. 노란 꽃잎이 물결 위에서 흔들렸다. 그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의 곁으로 돌아왔다. 그의 손을 잡으며 그녀는 익숙한 말을 꺼냈다. 사람의 몸은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대. 근데 나한테는 그 물이 단 1%만 있으면 돼. 그게 바로 너니까. 그녀는 고개를 숙여 그의 이마에 이마를 댔다. 바로 그때 창턱에 놓인 국화꽃이 바람에 흔들리며 꽃잎 하나를 흘렸다. 그 작은 꽃잎이 천천히 떨어져 그의 손목 위에 닿았다. 수연은 순간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돌아와 줘. 제발.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그의 손등 위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그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처음엔 착각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수연은 숨을 멈추고 기다렸다. 잠시 후 손끝이 다시 떨렸다. 이번에는 분명했다. 수연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그녀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호출 버튼을 눌렀다.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간호사가 급히 들어왔고 이어서 의사도 도착했다. 그러나 수연의 시선은 오직 그의 얼굴에 머물러 있었다. 그 순간 눈꺼풀이 떨리기 시작했다. 한 번, 두 번 무거운 문을 여는 듯 천천히 흔들렸다. 그리고 마침내 눈동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초점은 흐릿했지만 분명히 빛을 찾아 움직이고 있었다. 희성아.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동자가 흔들리다 마침내 그녀의 얼굴을 찾아 닿았다. 희미한 목소리. 그러나 수연의 가슴을 찌르는 강렬한 울림이었다. 그녀는 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야. 수연이야. 그의 입술이 다시 움직였다. 향기. 수연은 순간 창문을 돌아봤다. 커튼이 흔들리며 국화꽃 향기가 더 짙게 흘러들었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은 채 웃었다. 응, 국화꽃 향기야. 내가 좋아하던 그 향기. 희성의 눈꺼풀이 천천히 깜빡였다. 그리고 그의 손가락이 이번에는 조금 더 확실하게 그녀의 손을 눌렀다. 미약했지만 그것은 분명한 대답이었다. 그토록 긴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적이었다. 며칠 뒤 병실의 공기는 분명 달라져 있었다. 숫자는 여전히 오르내렸고 기계음은 규칙적으로 이어졌지만 그 사이사이에 미세한 인간의 리듬이 생겼다. 눈을 뜨고 감는 간격, 목젖이 천천히 오르내리는 삼킴, 손끝이 자주 기억해내는 눌러주기. 의사는 신중했고 간호사들은 조심스러운 낙관을 감추지 못했다. 수연은 창가에서 국화 화병을 비우고 새 물을 채웠다. 줄기를 비스듬히 잘라 넣자 노란 꽃마리가 물 위에서 천천히 방향을 잡았다. 그녀는 꽃을 창 쪽으로 약간 더 기울여 두었다. 바람이 불면 향기가 침대 쪽으로 흐르게. 오늘은 목소리 연습 조금만 해볼까요? 언어치료사가 조용히 말했다. 무리하지 말고요. 한 음절이면 충분해요. 희성은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다. 입술이 마른 종이처럼 말라 있었고 첫 음은 잘 나오지 않았다. 공기가 못안에서 걸렸다가 미끄러졌다. 언어치료사는 호흡을 가다듬는 법부터 천천히 다시 시작했다. 배를 손으로 눌러 숨을 들이쉬고 길게 내쉬고 그 끝에서 아주 작은 소리. 세상에서 가장 짧은 이름이 병실의 공기를 가볍게 흔들었다. 수연은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가 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입술을 깨물었다. 응, 나야. 그날 이후로 일정은 조금 달라졌다. 오전엔 물리치료실, 오후엔 언어치료실. 회복은 계단처럼 올라갔다가도 가끔 미끄러졌다. 어떤 날은 머리가 쪼개질 듯 아팠고 어떤 날은 수라는 소리마저 흐려졌다. 그러나 다음 날엔 또 조금 나아졌다. 골목을 돌면 바람이 방향을 바꾸듯 몸도 길을 찾는 법이었다. 물리치료실은 작은 체육관 같았다. 매트 냄새, 소독약 냄새, 바퀴가 고무 바닥을 긁는 소리. 희성은 평행봉 사이에 섰다. 팔에 힘을 주고 무릎을 펴는데 오래 걸렸다. 수연은 그의 옆에서 발을 맞춰 걸었다.
한 걸음 숨, 한 걸음 숨. 바퀴 달린 거울이 천천히 옆으로 이동하며 두 사람을 비췄다. 한 칸 더. 치료사가 말했다. 희성은 이마에 땀을 맺히도록 한 칸 더를 밀어 올렸다. 발이 바닥을 떠나 다시 닿는 순간 수연은 그 다음이 얼마나 복잡한 움직임의 합인지 처음으로 실감했다. 수천 개의 신호가 정확한 순서로 나가고 돌아와야 하는 일. 그 정밀함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이 눈부시게 느껴졌다. 오후엔 창가에서 짧은 독서를 이어갔다. 수연이 시 한 편을 천천히 읽으면 희성은 마지막 단어 한 음절을 따라했다. 어떤 날은 끝까지 닿지 못했고 어떤 날은 뜻밖의 또렷했다. 그럴 때마다 국화꽃 향기가 흐르고 수연의 메모장에는 한 줄이 더해졌다. 향기를 또렷하게 말함. 1418. 밤이면 두 사람은 거의 말하지 않았다. 침묵은 이제 적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얕은 호수 같았다. 그 호수 위에 국화향이 얇은 막처럼 또 있었다. 수연은 자신이 매일 붓으로 그 막을 다시 고쳐 칠하는 기분을 느꼈다. 향이 끊기지 않도록, 공기가 너무 건조해지지 않도록, 말 온도가 내려가지 않도록. 어느 날은 빗소리가 났다.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응급실 형광등 아래에 그 빗길을 데려왔지만 이번에는 오래 머물지 못했다. 창턱에 머문 향기가 더 짙었다. 희성은 창밖을 보다가 입술을 움직였다. 그날 비. 응. 수연이 대답했다. 비.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오늘 향기. 오늘 향기. 수연이 웃었다. 좋아. 물리치료가 끝나고 돌아오는 복도에서 간호사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오늘 표정이 더 좋아 보이세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은 향기가 오래 남았거든요. 간호사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 듯 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회복은 문장 같았다. 주어와 서술어가 자리를 찾고 빠진 조사들이 조금씩 돌아오고 쉼표가 숨을 고르게 했다. 때때로 마침표를 너무 빨리 찍는 날이 있었고 뜻하지 않게 줄 바꿈이 들어가는 날도 있었다. 그러나 문장은 매일 조금씩 더 길어졌다. 사람의 몸은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대. 어느 저녁 수연이 낮은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나한테는 그 물이 1%만 있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너한테 말했었지. 희성은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기억. 그는 한 단어를 꺼내놓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기억나. 그 말은 오래 걸렸다. 그러나 마침내 도착했다. 수연은 그 한 단어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겨울을 건너온 작은 새처럼 지친 날개를 접은 기척이 느껴졌다. 한 달 뒤 병실의 시계는 여전히 같은 속도로 움직였지만 두 사람의 시간은 확연히 달라졌다. 아침엔 창문을 더 크게 열었다. 낮엔 복도를 더 멀리 걸었다. 저녁엔 더욱 긴 문장을 시도했다. 고마워. 희성이 말했다. 두 음절이 또렷했다. 수연은 그가 쥐어주는 손의 힘을 느꼈다. 말이 닿고 손이 닿고 향이 닿는 것. 그 셋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수연은 메모장에 적었다. 오늘 처음으로 고마워 1903. 향기 오래 머물.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고 커튼이 한 번 더 흔들렸다. 국화꽃은 고개를 약간 숙였다가 다시 들었다. 향기는 오래 이어졌다. 다시 봄 눈이 녹고 바람이 부드러워졌다. 병원의 정문을 나서자 햇살이 낮게 누웠다. 나무들은 연두빛 새순을 드러내고 길가의 화단에는 벚꽃이 분홍빛 구름을 만들고 있었다. 오래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소리 계절의 경첩이 기름을 먹인 듯 매끄럽게 움직였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다. 희성의 걸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발이 땅을 디딜 때마다 맥이 단단하게 전해졌다. 수연은 그의 팔짱을 가볍게 꼈다. 귓불 가까이 그의 숨이 오갔다. 겨우내 듣던 기계음 대신 사람의 호흡이 있었다. 기억나? 희성이 물었다. 처음 도서관. 응. 수연이 웃었다. 책 떨어뜨렸지. 이름 예쁘다고 했어. 그 말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어. 바람이 불자 꽃잎이 허리깨에서부터 소복소복 쌓였다. 누군가 멀리서 웃었다. 아이가 자전거 바퀴를 덜컹거리며 지나갔다.
세계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기 속도로 흘렀다. 그러나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이 속도가 얼마나 귀한지, 이 평범함이 얼마나 오랜 협상을 거쳐 얻어진 것인지. 길모퉁이에 작은 꽃가게가 있었다. 벚꽃철이라 그런지 가게 앞은 분홍과 흰색으로 가득했다. 그 사이 노란 국화 한 다발이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다. 수연은 걸음을 멈췄다. 살까? 응. 희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종이로 꽃다발을 말아주는 동안 가게 안에 은근한 흙냄새와 물냄새가 섞여 번졌다. 주인이 리본을 묶고 내밀자 향기가 살짝 흔들렸다. 수연이 꽃을 들어 올려 그의 코끝 가까이에 가져다 주었다. 향기. 희성이 말했다. 국화꽃. 수연이 답했다. 그들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벚꽃잎이 종종 꽃다발 위에 내려앉았다가 미끄러졌다. 수연은 노트를 꺼냈다. 오래된 메모장, 병실 날짜들, 시간, 짧은 단어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의 빈칸. 여기 마지막 줄이 비었네. 그녀가 웃었다. 뭐라고 쓸까? 희성이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다. 다시 봄.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펜으로 적었다. 다시 봄. 그녀는 메모장을 덮고 꽃다발을 가슴에 안았다. 향기가 심장 박동과 같은 속도로 오르내렸다. 문득 처음의 문장이 떠올랐다. 사람의 몸은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물이 한때 폭우처럼 세상을 휩쓸어 버렸지만 지금은 고여있지 않았다. 흐르고 순환하고 필요한 곳으로 스며들어가고 있었다. 단 1%만 있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그 말은 이제 증명으로 바뀌었다. 여행. 희성이 말했다. 응. 어디든. 벚꽃, 국화 둘 다 있는 곳. 그럼 가을에도 다시 오자. 수연이 웃었다. 국화꽃이 필 때. 향기가 제일 깊을 때. 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과 손이 자연스럽게 얽혔다. 바람이 어깨를 스쳐서 갔고 꽃잎이 발끝을 따라 흘렀다. 뒤돌아보니 벤치 위에 노란 꽃 한 송이가 살짝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계절은 앞으로 나아갔다. 두 사람도 그 뒤를 따라 걸었다. 비 내리던 가을밤, 차가운 응급실, 마른 서명, 혼수 상태라는 단어. 그 모든 것을 지나와 여기에 도착했다. 길 위로 햇살이 쏟아졌고 공기 속에는 오래도록 잊지 않을 향기가 묻어났다. 국화꽃 향기. 그리고 다시 봄.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스스로를 사랑하기로 결심한 순간 우리의 삶은 조용히 달라집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의 밤을 덜 외롭게 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